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흥미진진한 재미난 기사가 나서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혁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전문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서 이렇게 과하게 너무 과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버지와 할 얘기가 미국 시장 자동차 전반적인 판매 대수 얘기입니다. CNBC에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토요타가 이제 픽업 트럭을 이제 RAV4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지겹게 얘기해서 SUV 초강세 RAV4가 이제 픽업 트럭하고의 간격을 줄이고 특히 이제 포드랑 토요타, 포드를 비교한 이유가 F150 때문에 포드를 비교한 건데 지금 토요타가 포드를 이긴지 뭐 여기는 지금 성장이 없는 파이니까요. 그러니까 토요타가 굉장히 미국에서 강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파이죠 여기는. 근데 토요타가 굉장히 그래도 포드보다는 강세고 이거 눈금 하나가 50만 대입니다. 칸 하나가 결코 적은 게 아닌데 이제 RAV4가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컴팩 크로스오버 대표 모델인데 기사를 왜 이렇게 쓰는지 저라면 이렇게 안 쓰는데 아니면 제가 너무 바이어스 됐나요? 하여튼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일단 1등 부동의 1등 F150입니다. F시리즈 포드 75만 대 작년 대비 14.8%를 더 팔았는데 이거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파이가 아시다시피 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저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자동차 시장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수급이랑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맨날 30년 했는데 여기 정리해서 알려주더라고요. 42nd 참 42년 연속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아마 한 번 빼고 그 뒤에도 1등 한 적이 꽤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냥 주구장창 그냥 얘가 1등이라고. 참 대단한 놈이네. 근데 이게 참 미국 시장이니까 절대 한국적인 시각이나 다른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안 바뀌어요. 2등은 쉘비 실버라도 이것도 픽업 트럭이죠. 54만 대. 한 5.9% 작년 대비해서 올랐고 램 픽업 44만 대보다 더 팔았는데 이제 5% 좀 다운. 근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미국 자동차 시장은 이미 뭐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주는 것 같죠? 기분이 계속. 그러면서 이제 RAV4가 43만 대를 넘게 팔았고 작년 대비 8.8%도 참 대단하구나. 네. 그래서 램 픽업을 거의 다 이제 목전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간격이 아마 최대치로 줄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좁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세, 자기들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 기세가 토요타가 이제는 트럭을 좀 넘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5등이 테슬라 모델 Y거든요. 얘가 3등까지도 넘볼 수도 있겠다. 아니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56.5%를 작년 대비 그 테슬라가 얘기하는 50%의 성장. 얘도 잡고 3위까지는 오지 않을까. 좀만 분발해주면. 그쵸? 그럴 가능성이 보이네. 지금 오른 퍼센트를 봐도 그건 그럴 가능성이 있네. 물론 토요타 RAV4가 램픽업을 넘어설 수 있겠지만은 그 가능성보다도 그것도 뭐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 모델 Y가 3등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아니 물론 근데 양산과 더불어 워낙 많은 변수가 있어서 가봐야 알겠지만 그치, 예.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도 테슬라는 잘 파네요. 나이 10등까지의 이걸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많네. 그게 이제 그래도 그 RAV4가 대단한 게
그 이제 SUV로는 걔가 거의 1등 아니야, 그렇잖아? 1등이죠. SUV는 1등이죠. 1등이지. 혼다 CR-V도 참 과거부터 명성이 있었는데 참 꽤 많이 저기 위에 있네. 근데 이게 51.8%는 이게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쎄, 이거 좀 혼다가 좀 기형적이어서 이것도 기저효과가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GMC인데 시에라 예. 시에라 얘도 뭐 이름이 원래 있었던 애인데 근데 이제 승용차가 인제 등장하네. 이게 참 놀랍네. 근데 토요타 캠리네. 아 이거 참나. 예, 승용차가 없죠, 사실상. 참. 그치 참 이거에 10위에 그래도 간신히 하나 들었네. 아 그 다운이에요, 심지어. 1.5%.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는 저무는 시장이구나 진짜. 아니, 웃긴 게 연비 규제라든지 좀 환경을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우째 사람들은 트럭만 사고 SUV만 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SUV를 산다라는 건 아무리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아니 세단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치. 나는 모델 3를 몰고 있는데 아 이거 저 한국적인 상황인데 920이 봐봐 한번. 예, 922도 SUV입니다. 아, 닛산 로그 로그. 집입니다. 12는 집 그랜드 체로키. 참. 아, 여기 저기 하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현대기아도. 아, 현대기아가 베스텐에 들어온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여기 한 대쯤은 넣었으면 참 좋겠네. 그래도 잘 파니까요. 그 외,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차들이라든지 뭐 대형 SUV 여기 순위에는 못 들었지만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모델이 없어요. 현대기아 차에. 그래도 다 모으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기는 아직 현대기아 차가 특히나 작년에는 이슈가 좀 있었죠. 기아 보이 챌린지라든지 그 도둑 안 좋은 것만 있지만 뭐 아름아름 팔아서 뭐 선전은 했지만 진짜 아버님이 말씀대로 10위 안에 좀 넣어주면 임팩트가 있겠죠? 그치. 사람들이 미국에서 생각하는 10위의 이 브랜드들이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모델이죠. 그치.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순위네. 그러니까 이게 깨질까? 현재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픽업 트럭 1, 2, 3가 깨진 적이 없는데 깨질 것 같네. 모델 Y가 3등으로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면 정말 시장에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근데 저 상황을 보면 라브포드 뭐, 아유, 뭐, 거의 3, 4위는 차이가 지금 없잖아. 적죠.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게 환경을 생각하는 것과는 우리는 항상 역으로 에너지를 또 소비하고 더 크고 모르겠어요. 미국에 한해서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또 그건 조심스러웠죠. 미국에서 이걸 체감을 하는데 근데 거의 뭐 전 세계 거의 1등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저 내로남불이고 어느 정도 보면은 그렇죠? 그치. 환경을 생각하자면서 자꾸 큰 차를 선호하고 더 강력한 차. 참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사람 내부적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으니까요. 그걸 일단 자신의 필요성이 먼저 우선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효율을 올리고 전기차로 간다 한들 큰 차나 이렇게 가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동등한 기술이면 사실 세단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특히 미국 시장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치. 나는 이거 순위 보면서 진짜 그 4등에 올라온 저 토요타라든가 5등에 올라온 그 테슬라 모델 Y라든가 이 재밌게 볼 순위들이 많네. 예, 이렇습니다. 참. 그래서 기사를 뭐 크로스오버가 쫓아오는 건 맞으니까요. 하긴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그치. 근데 이제 워낙 초기 이제 첫 번째 피겨부터 토요타 얘기를 하니까 뭐 라퍼가 못한 건 아닌데. 그치. 근데 얘가 더 무섭다. 무섭다. 그리고 이 승용차라고는 토요타 캠리 하나라는 게 또 참. 그러니까 이제 그치. 참 재밌는 부분이 많네. 그러니까 캠리, 그러니까 토요타를 미국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치. 잔고장도 없고 토요타가 세긴 세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저 어렸을 때는 시빅이라든지 코롤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치. 그게 다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승용차 시장이 내려앉은 거지. 그러니까요. 아유 시빅이나 코롤라 하긴 근데 너무 거의 항상 10위권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던 차였는데. 근데 이제 사라진 지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트렌드는 이미 제가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너무 울거먹는 게 많긴 했어요. 바뀌는 게 없고 물론 내연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 예, 좀 그렇다. 그러면서 기가 상하이에서 X에다 이제 올렸는데 예, 이제 40초마다 한 대씩 나온답니다. 그리고 저거 되게 무서워. 그리고 95%의 자동화율. 테슬라 보시 옵티머스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95%의 자동화율 높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물론 로버트가 앉아있지만 않지 저렇게 다 장착돼 있다는 얘기 아니야. 거의 로봇 다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95%면. 거기다 기가 상하이는 단차도 잡잖아요. 사람도 투여해서. 그렇지. 근데 95%. 중국이 무서운 거죠. 그치.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과 이런 걸로 승부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다. 그걸 테슬라가 보여준다.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산 효율과 생산량 모든 걸 올리는데 2.5년 미친 거죠. 참 대단해요. 그치.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비판적이면 뭐 테슬라 욕은 욕을 해도 얘들은 진짜 40초마다 한 대, 40초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이클 도는데 글쎄, 그래서 네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대수율도 나한테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와, 진짜 거의 100만 대를 다 왔어.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이 그건데, 이제. 와. 예, 기가 상하이가 작년에 94만 7천 대를 딜리버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180만 대 월드와이드로 팔았는데, 중국에 한 60. 거기에서 거의 100만 대를 담당했다는 거 아니야. 그쵸. 단일 공장으로는 최대로 뽑은 거죠. 한 공장에서 100만 대 하는 공장이, 자동차 공장이 없는 것 같죠? 제가 봐도. 이거 좀 아시는 분은? 왜냐면, 막, 자동차 회사들이 몇백만 대 판다고 하지만, 그건 여러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공장에서 하는 거지. 한 공장에서 100만 대를 판다는 게, 이게 말인지. 예, 94만 7천 대를 했고, 그러니까 중국 내 61만 대. 나머지는 전부 수출한 거죠. 그렇지. 이거 제가 만들어질 때부터 중국에서 예측한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꽤, 뭐, 크게 일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만 대는 넘은 것 같던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예. 중국에서는 풀 캐패시티, 풀 액셀레이션을 밟아도 사람들이 막 남아돌 거다, 재고 쌓일 거다. 제 채널에 자꾸 그런 댓글이 옛날에 몇 년 됐죠. 근데 지나고 보면 무섭죠? 진짜 무섭네. 재고 없어요. 다 수출하지. 글쎄, 예, 유럽에 36만 대, 미국에 65만 대입니다. 대충. 예. 그리고 뭐 역대급으로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뭐 물론 BYD가 추월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테슬라도. 이런 정도의 효율화와 자동화 그리고 생산량 단일 공장으로 이거는 그러네요. 아마 단일 공장으로 100만 대가 중국에서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겠네요. 그러면 대수로. 그건 가능하겠지. 물론 좀 작은 차로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은. 그쵸. 모델 Y나 3급으로 급으로는 아니고. 예, 그 급으로 이 정도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57%,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죠. 그러니까 아직 테슬라가 팔 땐 많고. 내년이 기대되네. 올해죠. 24년. 올해죠. 기대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도 참 물론 이게 참 항상 사람은 이제 과거의 통계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렇지. 이게 꼭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그렇지. 항상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늠은 되지. 그렇죠. 근데 참 대단하죠. 이미 자동화 95%라는 거는 놀라운 수치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순전히 제가 봤을 때는
옵티머스 로봇이 물론 미래 가치도 있고 테슬라가 더 다양한 산업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에 도움 되겠지만 진짜 미국용이네요. 차 생산에 있어서. 그렇지. 난 근데 상하이가 저 정도 자동화 할 거면은 그거 왜 중국에다 만들었지? 아, 중국에 팔려고?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만큼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이나 저변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 제조업에서는 강자다 이거죠. 이거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아니 기술이 있다는데 이걸 받쳐줄 만한 또 인프라가 돼야지 인재도 모으고 그렇지. 다 하는데 그 종사자도 많잖아요. 그게 95%, 그러니까 저거 뭔 기준으로 95%라고 얘기하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95%를 산정했을까? 근데 실제 종업원이 적지 않잖아요. 기가 상하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지. 예. 근데 아무래도 나오는 양 비례해서 그걸 아마 계산을 할 테니까. 나도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계산할지는 잘 물어보고 모르겠어. 싶어요. 근데 질문을 안 받으니까 애들이. 근데 물어보고 싶긴 해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95%를 측정했을까? 그렇지. 근데 어쨌든 저런 숫자가 나온다라는 게 놀랍네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이게 화두인데 반도체 공장에서도 지금까지. 근데 아마 그렇게 가긴 하겠지만 로봇이 과연 범용성 로봇이 필요하냐? 아니면 단순 작업을 대체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이미 로봇 암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래나 저래나 테슬라가 유리하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잘하면 단순 반복을 하는 거면 그 행동에 맞춰서 로봇을 제작하는 게 더 싸고 효율적인데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해야겠냐라는 이론도 있어요. 좀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겠지, 로봇으로. 좀 안전성이 떨어지는 위험이 필히 오거든요. 항상 이 제너럴라이즈, 그 범용성을 늘리면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게 같이 오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러니까 미국용이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좀 혁신적이고 기술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게 많이 미국에서 시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과도하다 보니까 그 로봇 얘기가 나오니까 네가 우리 이거 녹화하기 전에 그 이거요. 대학원 얘기를 대학원생.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갖고 뭐 합성을 이제 아마 로봇가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합성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프로테인 신세사이저라고 단백질 합성기가 예. 있다고 그거 노벨상 탄 건데 그 원리를 메리필드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탔는데 이게 지금 테크놀로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로봇으로 합성할 수가 있다고 로봇으로 합성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자동화를 다 시킨 거지. 그렇죠. 컴퓨터라이즈 돼갖고 이제 자동화 근데 시키는 거기만 특화된 거잖아요. 거기만 특화된 거지. 얘는 근데 다양하게 섞잖아요. 다양하게 물론 그렇지만은 그거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게 지금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의 문제라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필요한 거야. 전국의 교수님들 대학원생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코닥도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나 저나 뭐 다 그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좀 그래요. 좀. 그렇지. 예. 물론 이제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것도 뭐 이해가 되고 뭐 나름의 다 사정 또 그것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대학원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너무 그리고 처우가 미국도 특히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그걸 빨아들여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아니 우리나라도 많이 차츰 나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는데 애들 아직은 좀 더 가야지. 예. 아니 그 돈 많이 주면 애들 다 도망갈 텐데. 나아지고는 있는데 좀 그래요. 같은 전 세계 특히 미국이든 한국이든 고생하시는 대학원생 분들과 포닥분들한테 위로의 말씀과 힘내시라고. 아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저도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정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즐거운 추억이었고 지나고 보니까 뭐 다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금방 또 아버지와 대해 후속편으로 금방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